대한민국의 관심사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님의 방한이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 일대를 다녀오신 한성주 대표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만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8시 3분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저녁 8시 3분입니다. 자, 트럼프 한미일 힘 합쳐야 북핵에 대처한다. 한국 정부의 삼국동맹 참여 불가 방침 의식한 뼈있는 발언을 했다. 일 무역엔 불공정하다.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북인권도 경고를 했다. 오늘 일본 일정 마치고 서울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 협의 즉시 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두 정상 간의 협의 또는 합의한 내용들이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략 자산 순환 배치 확대 강화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경제 제재의 이제 어려운 점이 확장 억제는 결국은 이 핵 우산입니다. 경제 교육 관계가 뉴클리어 브레이크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미 이제 개성공단이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을 해제하겠다. 그리고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협의 즉시 개시하겠다. 예, 핵심이죠.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강화에 합의했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핵 항모와 핵 잠수함 이러한 것들이 들락날락하는 데보다 자유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 것인가. 여기까지 하고 하는 문제이고요. 신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자, 배신의 당 유승민 당 곁에 이제 10명만 남았다. 바른정당 9명 어제 탈당 선언을 했다.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잃는다. 이게 8일 내일 이제 탈당을 하고 9일 날 한국당으로 입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이 되고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불어납니다.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11석, 정의당 6석, 민중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2석.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명만 더 들어간다면은 121석 동률이 되고, 그 다음에 6명이 더 들어간다면은 122석으로 이제 개헌도 저지할 수 있는 선이 되면서 제1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전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야당 때 또 여당 또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때 김무성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의석이 막 183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20석으로 쪼그라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의석수들. 그게 2016년도 4월 13일 4.13 총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4.13 총선에서 이제 보수를 결집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승리를 하겠다라고 끌고 갔는데, 이한구와 김무성과 유승민이와 주호영 등이 이제 짜고서 반발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옥새 들고 나르샤. 그 유명했죠, 저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옥새 들고 날라갔고 결국은 120석으로 쪼그라들고 제1당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120석 이하로 쪼그라든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했더니만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석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김무성과 유승민이와 이한구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을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석수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절차를 홍준표 당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고 코리아 패싱은 없다. 코리아하고 잘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의장대 행사와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다. 대한민국 오랜 동맹국 이상이다. 라고 한껏 띄웠습니다. 그 표정은 아주 굵습니다. 중국과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어두운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주 긴밀한 이제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표정이 지금 왜 그래?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자, 이번엔 검사가 투신 자살했다. 댓글 수사 방해 혐의. 변창훈 검사 영장심사 직전 목숨을 끊었다. 주변 사람들 많이 억울해했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48세 서울 고검 검사가 6일 투신해 숨졌다. 현직 검사가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직원 정모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주일 만에 같은 사건의 수사 대상자 2명이 숨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차려진 빈소를 조문한 뒤 비통한 심정이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자기 부하를 졸지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여성은 날씬한데 뚱뚱한 남성이 40%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은 절반이 비만이랍니다. 여성 비만율은 18년 전과 똑같이 26%대인데 하루 30분도 안 걷는 성인이 60%라고 합니다. 건강 챙길 여유 없는 과로 사회. 그래서 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내릴 거라면은 을지로 3가나 을지로 4가 이런 데서 내려서 한 30분 걷는 스케줄을 갖고 시간을 그만큼 30분 걷는 스케줄이라면은 한 4km, 3km 내지 2km 빠른 걸음은 3km를 갈 수 있습니다. 30분에 그러므로 이런 스케줄을 짜갖고 비만을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걷는 저는 뭐 직업이 이제 자유롭다 보니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데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고 어디고 만보 걷기 예.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유네스도도 1시간씩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가 이 비상을 거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일주일 새 국정원 직원 이어 검사까지 검 내부 정권 하명 수사 탓이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과 임종석 탓이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 관련자들 극단적 선택 왜 생기는 걸까? 조문원 검찰총장. 표정이 어두워요. 예, 검사가 수사받다 자살한 건 처음이다. 국정원 옛 동료 사망에 심한 압박을 받았다. 유족 국가밖에 모르는 사람을 사실상 정부가 주문한 사건 수사 중앙지검 깊은 애도 안타깝다. 중앙지검에 누가 들어가 있죠? 윤석열이가 들어가 있죠. 예. 윤석열 이 사람이 지금 보수 불태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조문 가서 눈물을 흘렸다. 자, 국정과제 제1호 내세우자 중앙지검 검사 247명 중 64명이 적폐 수사에 매달렸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5% 이상이 이제 적폐 수사에 매달렸다. 청와대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MB 박정권 인사들 대거 수사에 들어갔고 하명 수사는 결국 검찰의 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는 수사 의뢰나 고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통상의 사건이라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대거 동원하지 않는다. 정권이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우는 이것이 임종석이가 깊이 관여하고 있죠. 내세우는 수사여서 그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내에서조차 신하명 수사란 말이 나온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정권을 뒤지는 검찰의 모습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래도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총동원하다시피 수사하지는 않았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요구로 착수한 검찰의 하명 수사가 결국 검찰에는 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그렇죠.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또 피비린내 나는 이 정치 보복극이 검찰의 칼날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검사가 자살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서로 도널드 신조라 불렀지만
트럼프 문제 빼곤 마이웨 이게 앞에 이름을 부른 거죠. 트럼프 성을 안 부르고 도널드, 신조, 아베, 신조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아베와 정상회담 주변 상황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 밀어붙였다. 트럼프는 밀어붙였다. 아베와 함께 잉어에 먹이 주다가 갑자기 상자째 연못에 쏟아버려 가디언 트럼프 인내심 잃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트럼프 안보를 통상 문제로 돌리며 지금 쏟는 거 저거. 트럼프 안보를 통상 문제로 돌리며 일본이 무기를 더 사면 더 안전하다. 미국은 더 많은 일자리 갖는다. 라고 해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나하나 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문화는 통째로 주잖아요. 이 문화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다르죠. 보니까 또 손에서 놓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인내심이 이렇다. 일납북자 가족 만난 트럼프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협력 이 결국은 북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일본인 납북자들을 구출해 주시오. 이런 요청을 또 하고 있답니다. 백악관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미사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핵과 미사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압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제, 제재, 통상 제재 이런 것들도 다 있다는 얘기죠. 야당 전대협 포진한 청와대 못 믿겠다. 임종석 그게 질의냐. 이 국민의 대표에게 그게 질의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오만방자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만방자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 오만방자가 대통령이 안 계실 때 이 임종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경고장을 날린 사람입니다. 이건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군대로 따지면요. 예. 군대도 안 갔다 자, 이 왔을까요? 오만방자함이 결국은 전희경 의원이 전대협을 다 당신 밑에다 다 포진시킨 것이 이게 나라의 안보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게 질의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질의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도 그게 질의냐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여기다가 포진시킨 것 같습니다. 대북 대미관 신뢰 못해 색깔론이 아니죠. 청와대 국감서 충돌 야당 주사파들 대북 대미관 의심스럽다. 임 실장 모욕이다. 여당은 색깔론이다. 홍종학 홍진호 놓고도 공방 흥진호 놓고도 공방 야당 증여 논란 등 장관 부적격이다. 이 임종석이는 청문회에서 다뤄지길 기대한다. 숙명여고 전성시대 지적에 숙명여고 누가 숙명여고 나갔어요? 김정숙 여사가 나왔어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숙명여고 전성시대 지적엔 임 실장은 김정숙 여사 인사 개입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늘은 태극기 저기다 꼽았네요. 세월호가 아니고. 어허, 잘 되겠네요. 여기를 험프리스기지 놀라운 군사시설 저게 한국이 이제 다 지어준 것이죠. 주한미군 북사령관하고 틸러슨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갔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태극기들이 지금 있어요. 세월호가 트럼프 없고, 대통령의 다행히도. 어떤 멘트 이런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세월호가 있으면 왜 이걸 여기다 합니까? 이랬을 분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트럼프 평택 기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이 공간을 새로운 무기로 다 채우겠다. 미국의 축선이라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상상이 연평도 백령도선을 뭐 자랑하고 있네요. 평택 기지에다가 신무기를 갖다 놓겠다라고. 네. 자, 거기에 사드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를 지켜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만일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이것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또 앞으로 과제로 등장할 겁니다. 이 노가 누구를 말합니까? 노무현과 김정일 NLL 대화록 MB 때 청 외교안보실서 유출했다. 국정원 개혁이 검찰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수사 의뢰 권고. 지금은 임종석이가 그동안에 있었던 캐비넷에 있던 것을 다 뒤져갖고 폭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민재판처럼 고발 재판. 그러면서 이제 MB 때 국정원의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걸 뒤져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뒤져서 처벌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뽀뽀하는 건 저거 뭔가요? 볼 것도 없어요. 어제 오늘 배신은 또 배신.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는 관종이라 낙곰수식 막말 난무하는 지상파 김어준 씨 진행 SBS가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시사 프로의 시청자 비판 잇따라. 이게 시사 프로그램의 SBS의 리더십이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말하는 이 프로그램을 짜갖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 진행 SBS 시사 프로의 시청자 비판이 잇따랐다. 방송 MC면 공인인데 트럼프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개그우먼 시켜 다스는 누구 거냐? 만나는 사람의 계속 똑같은 질문. 시청자들 방송이 장난이냐?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 세상이니까. 정부 간첩단이 다 장악한 자기들 세상이니까. SBS만 그렇습니까? JTBC 손석희도 그렇고 50대 언론사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7박 8일간 긴 밤을 7박 8일간을 지새우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배반하기로 한 것이 이제 JTBC가 손석희가 작년 10월 24일 태블릿 PC 이게 따지고 보면 최순실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최순실 거로 둔갑시켜갖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것을 이제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을 의결했고 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3월 10일 날 파면이다. 인용도 기각도 아니고 파면이다. 라고 이렇게 한 이 헌정사상에 이렇게 헌법을 유린한 국회와 헌재가 이렇게 공동으로 헌법을 유린한 이러한 예는 없었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과 애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지금 형사상의 죄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헌법 27조 형사소추범은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무죄로. 자, 이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도 지금 안 지켜지고 그대로 국회의원들은 김무성이와 유승민이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은 뭐 그렇다들 김무성이와 유승민이가 앞장서서 탄핵을 의결했고 이걸 받아서 박한철이와 이정미가 또 김희수와 이런 자들이 파면이다라고 의결해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왕위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문재인이가 들어가서 지금 보수를 불태우겠다 경제를 죽이겠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봅니다. 대통령 기간이 또 엄청 길어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아휴. 바른정당 쪼개지자 국민의당 금가는 소리가 난다. 유성엽 대선에 진 사람은 죄인이다. 박지원 닥쳤던 개 신세 됐다. 그래서 유성엽과 박지원이가 대선에 진 사람 누굽니까? 안철수 죄인이다라고 공격하고 있고 박지원이 닥쳤던 개 신세 됐다. 이건 뭡니까? 이제 바른정당과 양당 합당을 추진했는데 개신세가 됐다. 안철수 민주당 자리 엿보는 분들과는 끝까지 같이 못 갈 것. 니들은 민주당 자리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에 금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오늘 합니다. 그래도 귀국하셨다던데.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추모관 야드바셈에서 희생자들에게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최명길 최고위원이다. 청와대 트럼프 숙소 옆 시위를 허용했다. 일본은 국빈 위협 곤란 불허했다. 이게 국빈을 모셔놓고 트럼프 숙소 청와대 옆 100m까지 이제 들어와서 데모하게끔 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이젠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좌파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해갖고 또 그중에 연예인 한 사람은 탄핵이 기각되기만 하면 내가 청와대 담벼락을 제일 먼저 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17일 날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은 혁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찬탈한 세력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 대한민국의 이 아주 5,100만 이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권을 찬탈당한 이것을 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 옛날에는요, 어느 국빈이 온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도 나오고 또 아주머니도 나오고 막 군인들도 나오고 막 가장 매웠었잖아요 텔레비전에. 근데 오늘은 취재 갔는데 진짜 우리 애국
이 태극기 성조기 부대가 아니면은 채워지지 않았을 그렇죠. 애국자들만 온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 네, 신문 볼 때. 그 고등학생 또 특히 여고생들이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다음에 사관생도 때는 저도 포드 대통령 오셨을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받들어 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겨주는 분들은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온 태극기 세력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고맙죠. 네, 너무 감사해요. 박정희 동상 서울 마포구에 세운다. 박정희 기념도서관서 13일 기증식을 갖는다. 일부 건립 반대운동 나설 계획이다. 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종북 좌파들의 이 집요한 공격이 아니 각 나라마다 그 위대한 그런 동상들은 다 세워놓더라고요. 그럼요. 자, 박정희 기념도서관도 지난 8월 건물 안 표지석에 잇따라 욕설 낙서가 남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용의자 색출에 실패했다. 이 경찰이 다 보호하죠. 경찰의 고위 종북 간첩 이 끈앞풀들이 다 보호를 하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것을 찾을 리가 없죠. 지난해 12월엔 시민 최황 씨가 영등포구 물레 걸린 공원이 박 전 대통령 형상에 빨간 스프레이로 철거하라는 문구를 써서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최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 10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마 방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은 편이니까. 이 사람이 누구죠? 김연경 씨입니다. 배구 선수. 이 양반이 중국 이적을 했네요. 그 전까지는 어디서 뛰었죠? 터키에서 뛰었죠. 네, 터키에서 뛰었는데 이제 중국 이적해갖고 소속팀 상하이 전승 이끌었다. 팬들 김연경 보러 경기장 간다. 동료들도 한국말로 언니 한다. 단 3경기 만에 김연경 신드롬을 만들었다. 참 잘합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출신 배구 선수입니다. 자, 신태용 씨는 대한민국 축구 감독입니다. 이젠 순한 축구 안 하겠다. 이제 몸싸움을 피하지 않는 강한 축구를 하겠다. 대표팀 선수들은 6일 새로 합류한 스페인 토니 그란데 기술 코치 하비에르 미냐노 피지컬 코치와 처음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코치는 한국 대표팀의 첫 인상에 대해 너무 순하게 축구한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2연전에서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박지성 씨나 또 지금 또 활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 가든지 영국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체력 훈련을 하면서 몸싸움 하는 것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태용 감독도 순한 경기 안 하겠다. 몸싸움에서 이기는 이것을 갖고서 훈련을 시키겠다. 그게 이제 새로 영입한 코치진이 주문한 것인 것 같습니다. 집단 자살 사회 변향호 씨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인데 미래 분할의 결혼 출산 포기 리가르드 악순환에 빠졌다. 저소득층도 생활 유지하도록 기본생활자금 꾸준히 주되 각종 보조금은 정리하고 소득 많은 이는 지원 말아야. 잠시 저쪽을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금 만찬장에서 건배사가 있었고요. 지금 다들 일어나서 샴페인잔을 들고 지금 만찬장입니다. 그리고 건배사는 느낌입니다. 건배사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일단 어떤 내용이 건배사에서 있었는지 저희가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와 건배제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사 건배제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시작을 했네요. 각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빈 만찬에 이제 우리 측에서 한 70명 정도, 미국 측에서 한 52명 정도 해서 총 12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의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마다 다 저희 쪽 인사들 또 미국 측 인사들이 고루고루 섞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헤드 테이블을 저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양국 대통령 내외가 앉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이라든지 대법원장 뭐 이렇게 3부 요인 외교부 장관이 앉을 텐데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트럼프 대통령께서 연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 중계 방송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만 처리하고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자, 동서양 정서 뛰어넘는 공감을 고려하겠다. 세 나라를 다 동시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집단 자살 사회라고 썼는데 얼마 전 서울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카르드 IMF 총재는 이화여대 학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나서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이거 아주 심각하죠. 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지만 취직도 어렵고 취직이 된다고 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한 말이라고 한다.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 저출산은 저생산성, 저성장, 재정 악화로 연결되는데 이런 악순환이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IMF 총재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 여성들이 시집도 가지 않겠다, 결혼도 하지 않겠다, 아이도 낳지 않겠다 하는 걸 보고 집단 자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생태계가 집단 자살로 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몇 달 전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는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다. 제목 자체에서 원로 대가의 통찰력이 엿보인다. 국가가 할 일을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전 부총리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할 일이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득권으로 막힌 사회를 뚫어야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가주의 경제체제, 즉 관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헬조선에 탈출하는 의지와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향원은 아주 비틀어서 썼네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결론을 맺었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반대로 썼어요. 적폐 수사 대상자 이단 극단 선택, 정치 보복 수사의 비극이다.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이길래 이런 비극까지 불러와야 하는지 안타까운 뿐이다. 전 정권에서도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다 엉뚱한 사람 2명의 자살을 불렀던 검찰이다. 정권이 바뀌자 새 권력의 충견이 돼 또 3명의 자살을 불렀다. 이딴 자살 사태는 불길하기까지 하다. 이 악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한다. 권력이 영원할 줄 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다. 이건 문재인 정권의 하명 수사를 비판하는 것을 여기다가 올렸죠. 20석 바른정당 분열 한심한 보수정치 현주소다. 또 보수정치 현주소라고 보수를 공격하는 것을 썼네요. 빌 게이츠는 미중 차세대 원전 개발, 우린 탈원전 역주행.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일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신기술이다. 한번 연료를 넣으면 원전을 최장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선진국들은 고속 정식로, 토륨 원자로, 모듈형 원자로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2001년 출범한 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 13개 회원국 중 하나다. 이 분야 주요 국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수원은 2026-27년 완공 예정인 천지 원전 1, 2호기에 신형 원자로 APR 플러스 기술을 처음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7년간 2천억 원을 들여 완성한 중력 냉각수 공급 방식으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이다. 그러나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포기로 통째로 사장될 운명이다. 이 대한민국의 부와 기술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을 봅니다. 이 참 통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은 2013년 차세대 원자로 개발해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 사이 한국에서 벌어진 탈원전 소동을 보면서 이 생각을 지워버렸을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원전 212기를 짓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대로 가면 원전 산업에서 한국은 완전히 탈락하고 중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사태는 막아야 된다. 원전의 이 리더십을, 기술적 리더십을 이제 유지하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야 된다.
친선단체연합, 한미우호협회, 한미협회,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한미안보연구회, 한미친선연합회, 한미친선국민협의회, 유엔 한국 참전국협회,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올렸습니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이룩한 근간입니다. 북핵 위기 해결은 확고한 한미동맹만이 분명한 답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확고한 자주국방태세가 달성된 뒤에 논의해야 됩니다.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을 한미동맹으로 분쇄하며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훼손하려는 일부 불순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한미 FTA는 상호 호혜성을 통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하게 뒷받침하는 지렛대가 되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동아일보, 양손에 북핵과 FTA를 들고 트럼프 오늘 서울로 들어온다. 어제 아베와 회담 무역 적자 없앨 것이다. 일본 북핵 방어 무기 구입해야 하고 요구를 했다. 25년 만에 국빈 방한 무역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납북 피해자 가족 만나 김정은이 돌려보내면 특별한 일 시작될 수도. 도쿄 모토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들이 납북 일본인들을 이제는 구출해 주시오 하고 네. 북한 핵을 공격하면서 일본인도 구출해 주시오 하고 요구했답니다. 10달 만에 좌초된 개혁 보수 실험, 바른정당 김무성 등 구명 탈당 선언, 문정부 폭주 저지, 한국당 9.1 복당, 바른당 교섭단체 붕괴 3당 체제로 이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배신함으로 죄 없는, 죄가 정하여지지도 않은 헌법 84도와 27조에 의해서 이것은 위헌적인 결의를 국회의원 234명이 했고 또 헌법재판관 9명이 이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댓글수사 방해 혐의 변창훈 검사 투신 사망, 영장심사 직전 변호사 이어 또 숨졌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부품 부문장 김기남 사장, 이 양반이 취임하자마자 지난 주말 미국에 간 까닭은 실리콘밸리부터 찾아갔다. 실리콘밸리에서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달려갔다. 그런데 세계 5위 브로드컴과 6위 퀼컴을 인수하는 설이 돌고 있다. 반도체 공룡 탄생하나 세계 시장이 들썩하고 있다. 자, 인텔과 삼성전자가 14.3%, 14.2%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브로드컴과 퀄컴이 같이 들어오면 8%로 이제 일약 3위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업인들 면전서 미국산 차 일본 수출 사실상 없어. 그래서 차 문호를 개방해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본 군사장비 대량 구매 땐 북미사일 하늘서 손쉽게 맞힐 것. 회견 내내 일 놀라운 나라 극찬을 했다. 이게 일본 하늘을 날라서 괌에 도착하고 또 하와이에 도착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니까 일본에서 이걸 해주기를 원하는 트럼프의 마음이 있죠. 아베 대북 압력 극대화 의견 일치. 일본 오늘 대북 독자 제재 확대 발표. 트럼프 북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제 대화하라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기회를 봐서 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일왕의 목례만 했다. 오바마 90도 인사 비판 의식. 트럼프 방일 둘째 날 스케치. 트럼프 일왕팔 가볍게 두드렸다. 일왕 면담 뒤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다. 내외가 배웅했다. 아베 트럼프의 금색실 식탁보를 멜라니아엔 주석 팔찌를 선물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포위 전략 북핵 해결 도움 안 돼. 트럼프에 전할 듯. 그래서 중포위 전략의 이 말은 아태라고 했던 것을 인도 태평양으로 고쳤죠. 그래서 인도와 연합한다. 호주, 일본, 미국, 인도 이렇게 해서 중국 포위 전략에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북핵 해결 도움 안 된다고 전할 듯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드에 막혔던 한중 국방전략 대화 이달 중 재개한다. 군 당국 대화 채널 복원 제한 예정.
중도 당대회 결과 설명위에 이달 하순 한국의 고위급 파견, 추미애 대표 이달 말 베이징 방문. 자, 괌 기지 떠나는 루스벨트함. 미 항모 루스벨트함이 괌 해군 기지를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까지 아시아를 순방하는 가운데 미 해군은 레이건함과 니미츠함에 이어 루스벨트함까지 항모 3척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치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발 정계 개편, 4명 더 합류된 단독 법안 저지도 가능. 이게 120석이죠. 이 120석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예, 홍준표 씨가 이걸 끌고 가려고 네. 지금 가진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고명탈당 한국당 복귀, 여방어 나서면 추가 지각 변동, 박지원 문 대통령 개혁 연정해야. 그래서 박지원이는 이제 민주당하고 합칠 국리를 하고 있고 안철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정당 잔류의원들도 뒤숭숭, 연대 모색하던 안철수 안타깝다. 홀로 버티다 부러진 유승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홍준표 등 썩은 보수와 함께 못해 남경필이는 유승민에게 질렸다. 정치같이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유승민이가 융통성이 없이 그 다음에 보수 대통합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남경필 씨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 호남파 국민의당도 충돌했다. 적폐청산 바른정당과 통합 논란, 유성엽 결단 필요 안 사퇴를 거론했다. 안 같이 못할 분 있더라. 맞불 호남 의원들 대표 불신임 교체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호남 출신들과 비호남 출신들 안철수파와 박지원파가 이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가는 소리 깨지기 전에 금 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기사들은 쓰고 있습니다. 문정부 7, 8월 베이징에서 남북 접촉 소식통 대북 경험 있는 당국자 참석했다. 북측 문 대통령 평화 구상에 반발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왔던 얘기죠. 야당 반미 전대협 출신 청와대 입성 임종석 그게 질이냐 모욕감. 임종석이는 청와대 100m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찬하고 있는데 꽹가리 치고 네. 이제 데모를 하게끔 그렇게 허용한 일을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하고 있습니다. 손님 불러다 놓고 네, 양키 물러가라 이렇게 쌈물놀이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나는 당신을 말로는 환영하지만 사실상은 당신을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부 내년 특수활동비 줄이고 특정 업무 경비는 늘리겠다. 정세균 이달 중 개헌안 조문 작업에 착수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5.18 세미나를 하는데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만원 박사님은 이분이 언제부터 여기에 뛰어들었는지 10몇 년, 엄청난 세월이에요. 약 20년 세월 동안에 뛰어들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도 이제 얻어내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5.18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노력을 끝까지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위대한 한 보수의 거인을 보았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거인입니다. 우리 5.18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5.18로. 저는 이 5.18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이 전략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5.18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반공과 방첩을 살릴 주 무기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우리 지만원 박사님을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정세균 씨가 이달 중 개헌안 조문 작업을 착수하는데 이제 헌법 조문 맨 앞에 그걸 전문이라고 하죠. 전문. 거기에다가 5.18 정신과 촛불 정신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문재인, 임종석, 정세균 씨가 밀고 가는 것이 이 헌법 개헌입니다. 자, 5.18 정신. 이것이 북계군 정신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입니까? 5.18은 북계군이 내려와서 특수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 우리 국군이 들어가서 이제 이 작전을 평정했습니다. 근데 국군을 폭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전대협 출신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오늘 피의자 소환 검찰 MB 등 청에 보고했는지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공여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내일 부른다.
그래서 김관진과 남재준 씨가 이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가장 마음에 든다는 한국 여행객들, 불도저로 땅을 밀어내고 천편일률로 만든 신도시, 스위스 시골은 부러워하며 시멘트 아파트를 선호하는 아이러니는 뭘까? 자연과 벗삼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신도시 생겼으면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세계적인 선박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내한하여 우리나라 대표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분위기가 편해졌을 때 그가 옆자리 한국 대표에게 하는 농담을 들었다. 한국의 집들은 모두 한 사람의 건축가가 설계했나요? 서울과 지방이 온통 비슷한 아파트로 도배된 모습에 의아했던 그가 귓속말로 던진 질문이었다. 밀어내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내는 도시 발전이 왜 지속되어 왔을까? 적잖은 사람은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드문 시골의 밭과 논바닥에도 아파트가 육중하게 들어서는 걸 보면 그 말이 옳은 건 아니다. 편리함에 중독된 우리의 의식, 역사와 자연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정부의 안목, 이권을 나눠 갖는 권력과 투전판의 투기꾼들이 한몫을 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 낮은 집들로 자연을 살리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뉴스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스마트 신도시를 구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한다. 정권의 상징 사업으로 자원을 투입할 태세다. 그러나 자동화와 빅데이터보다 중요한 건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공동체의 어울림이 신나는 도시다. 이제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국격도 높여주게 될 것이다.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사이에 낀 한국 외교. 그래서 진주 목걸이는 이 중국이 이제 추진하는 전략이죠. 다이아몬드는 미국과 일본이 저기 인도까지 끌고 가서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선 내어조가 너무 강하다고 하지만 북한은 약한 어조로 통하지 않는 상대라며 최대 압박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일 두 정상이 내세운 인도태평양 협력은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인도양을 거쳐 중동 아프리카까지 아우르는 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지만 그 바탕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아베 총리가 작년부터 주창해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사각간 다이아몬드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미국도 적극 호응하면서 중국은 대중포위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의 주요 항구를 하나씩 꿰어 연결하는 진주 목걸이 해양 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해 왔다. 이제 이것에 맞서는 전략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돌고 돌아 10개월 만에 다시 3당 체제. 이것은 바른정당의 이제 파쇄를 의미합니다. 인사참사, 조국의 국간불참, 청와대의 집단 착각 탓은 아닌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나. 인사 참 어렵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검증은 최종적으로는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4명의 임명을 강행해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거짓을 말한 것이죠. 내로남불에 빠진 청와대의 집단 착각이 조 수석의 불참으로 이어졌다면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은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있는 그러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면서 한쪽은 이제 이 태극기 세력, 한쪽은 꽹가리치고 북치고 하면서 이 촛불 세력, 낮에 들어가셨을 때 못 보셨겠지만 이제 밤에 나오실 때는 또 이 촛불 세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좌우가 대립된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고 또 부정선거로 몰아낸 이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는 이 좌파 세력들이 벌이는 일인 것을 깨달아 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이 밤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8시 만찬도 잘 하시고요. 또 내일 국회 연설도 기대합니다. 이번에 1박 2일로 다녀가신 만 하루지만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성국TV의 윤에스더 PD입니다.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주신 우리 애국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서 뛰었죠? 터키에서 뛰었죠. 네, 터키에서 뛰었는데 이제 중국 이적해갖고 소속팀 상하이 전승 이끌었다. 팬들 김연경 보러 경기장 간다. 동료들도 한국말로 언니 한다. 단 3경기 만에 김연경 신드롬을 만들었다. 아, 참 잘합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출신 배구 선수입니다. 자, 신태용 씨는 대한민국 축구 감독입니다. 이젠 순한 축구 안 하겠다. 이제 몸싸움을 피하지 않는 강한 축구를 하겠다. 대표팀 선수들은 6일 새로 합류한 스페인 토니 그란데 기술 코치 하비에르 미냐노 피지컬 코치와 처음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코치는 한국 대표팀의 첫 인상에 대해 너무 순하게 축구한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2년 전에서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박지성 씨나 또 지금 또 활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 가든지 영국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체력 훈련을 하면서 몸싸움 하는 것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태용 감독도 순한 경기 안 하겠다. 몸싸움에서 이기는 이것을 갖고서 훈련을 시키겠다. 그게 이제 새로 영입한 코치진이 주문한 것인 것 같습니다. 집단 자살 사회 변향호 씨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인데 미래 분할에 결혼 출산 포기 리가르드 악순환에 빠졌다. 저소득층도 생활 유지하도록 기본 생활자금 꾸준히 주되 각종 보조금은 정리하고 소득 많은 이는 지원 말아야. 잠시 저쪽을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금 만찬장에서 건배사가 있었고요. 지금 다들 일어나서 샴페인잔을 들고 지금 만찬장입니다. 그리고 건배하는 느낌입니다. 건배사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일단 어떤 내용이 건배사에서 있었는지 저희가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와 건배제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사 건배제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시작을 했네요. 박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빈 만찬에 이제 우리 측에서 한 70명 정도, 미국 측에서 한 52명 정도 해서 총 12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의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마다 다 저희 쪽 인사들 또 미국 측 인사들이 고루고루 섞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헤드 테이블을 저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양국 대통령 내외가 앉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이라든지 대법원장 뭐 이렇게 3부 요인 외교부 장관이 앉을 텐데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트럼프 대통령께서 연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 중계 방송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처리하고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자, 동서양 정서 뛰어넘는 공감을 모려하겠다. 세 나라를 다 동시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집단 자살 사회라고 썼는데 얼마 전 서울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카르드 IMF 총재는 이화여대 학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나서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이거 아주 심각하죠.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지만 취직도 어렵고 취직이 된다고 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한 말이라고 한다.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 저출산은 저생산성, 저성장, 재정 악화로 연결되는데 이런 악순환이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IMF 총재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 여성들이 시집도 가지 않겠다, 결혼도 하지 않겠다, 아이도 낳지 않겠다 하는 걸 보고 집단 자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생태계가 집단 자살로 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몇 달 전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는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다. 제목 자체에서 원로 대가의 통찰력이 엿보인다. 국가가 할 일을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전 부총리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할 일이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득권으로 막힌 사회를 뚫어야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가주의 경제체제, 즉 관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헬조선에 탈출하는 의지와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향원은 아주 비틀어서 썼네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결론을 맺었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반대로 썼어요. 적폐 수사 대상자 이단 극단 선택 정치 보복 수사의 비극이다. 인터넷 일본인 납북자들을 구출해 주시오. 이런 요청을 또 하고 있답니다. 백악관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미사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핵과 미사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압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제, 제재, 통상 제재 이런 것들도 다 있다는 얘기죠. 야당 전대협 포진한 청와대 못 믿겠다. 임종석 그게 질의냐. 이 국민의 대표에게 그게 질의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오만방자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만방자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 오만방자가 대통령이 안 계실 때 이 임종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경고장을 날린 사람입니다. 이건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군대로 따지면요. 예. 군대도 안 갔다 왔을까요? 이 오만방자함이 결국은 전희경 의원이 전대협을 다 당신 밑에다 다 포진시킨 것이 이게 나라의 안보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게 질의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질의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도 그게 질의냐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여기다가 포진시킨 것 같습니다. 대북 대미관 신뢰 못해 색깔론이 아니죠. 청와대 국감서 충돌, 야당 주사파들 대북 대미관 의심스럽다. 임 실장 모욕이다. 여당은 색깔론이다. 홍종학, 홍진호 놓고도 공방, 흥진호 놓고도 공방, 야당 증여 논란 등 장관 부적격이다. 이 임종석이는 청문회에서 다뤄지길 기대한다. 숙명여고 전성시대 지적에 숙명여고 누가 숙명여고 나갔어요? 김정숙 여사가 나왔어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숙명여고 전성시대 지적엔 임 실장은 김정숙 여사 인사 개입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늘은 태극기 저기다 꼽았네요. 세월호가 아니고. 어허, 잘 되겠네요. 여기를 쓰기지 놀라운 군사시설. 저게 한국이 이제 다 지어준 것이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틸러슨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봤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태극기들이 지금 있어요. 세월호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행히도. 어떤 멘트 이런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세월호가 있으면 왜 이걸 여기다 합니까? 이랬을 분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캘리포니아 평택 기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이 공간을 새로운 무기로 다 채우겠다. 미국의 축선이라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상상이 연평도 백령도선을 뭐 자랑하고 있네요. 평택 기지에다가 신무기를 갖다 놓겠다라고. 네. 자, 거기에 사드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를 지켜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만일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이것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또 앞으로 과제로 등장할 겁니다. 이 누가 누구를 말합니까? 노무현과 김정일 NLL 대화록 MB 때 총 외교안보실서 유출했다. 국정원 개혁이 검찰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수사 의뢰 권고. 지금은 임종석이가 그동안에 있었던 캐비넷에 있던 것을 다 뒤져갖고 폭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민재판처럼 고발즉팔. 그러면서 이제 MB 때 국정원의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걸 뒤져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뒤져서 처벌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뽀뽀하는 건 저건 뭔가요? 볼 것도 없어요. 어제 오늘 배신은 또 배신. 네.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는 관종이다. 낙곰수식 막말 난무하는 지상파. 김어준 씨 진행 SBS가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시사 프로의 시청자 비판 잇따라. 이게 시사 프로그램의 SBS의 리더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말하는 이 프로그램을 짜갖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 진행 SBS 시사 프로의 시청자 비판이 잇따랐다. 방송 MC면 공인인데 트럼프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개그우먼 시켜 다스는 누구 거냐? 만나는 사람의 계속 똑같은 질문. 시청자들 방송이 장난이냐?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 세상이니까. 종북 간첩단이 다 장악한 자기들 세상이니까. SBS만 그렇습니까? JTBC 손석희도 그렇고 50대 언론사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7박 8일간 긴 밤을 7박 8일간을 지새우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배반하기로 한 것이 이제 JTBC가 손석희가 작년 10월 24일 태블릿 PC 이게 따지고 보면 최순실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최순실 거로 둔갑시켜갖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것을 이제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을 의결했고 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3월 10일 날 파면이다. 인용도 기각도 아니고 파면이다. 라고 이렇게 한 이 헌정사상에 이렇게 헌법을 유린한 국회와 헌재가 이렇게 공동으로 헌법을 유린한 이러한 예는 없었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과 애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지금 형사상의 죄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헌법 27조 형사소추범은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무죄로. 자, 이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도 지금 안 지켜지고 그대로 국회의원들은 김무성이와 유승민이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은 뭐 그렇다. 김무성이와 유승민이가 앞장서서 탄핵을 의결했고 이걸 받아서 박한철이와 이정미가 또 김희수와 이런 자들이 파면이다라고 의결해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왕위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문재인이가 들어가서 지금 보수를 불태우겠다 경제를 죽이겠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봅니다. 대통령 기간이 또 엄청 길어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아휴. 바른정당 쪼개지자 국민의당 금가는 소리가 난다. 유성엽 대선에 진 사람은 죄인이다. 박지원 닥쳤던 개 신세 됐다. 그래서 유성엽과 박지원이가 대선에 진 사람 누굽니까? 안철수 죄인이다라고 공격하고 있고 박지원이 닥쳤던 게 신세됐다. 이건 뭡니까? 이제 바른정당과 양당 합당을 추진했는데 개신세가 됐다. 안철수 민주당 자리 엿보는 분들과는 끝까지 같이 못 갈 것. 니들은 민주당 자리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에 금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오늘 그래도 귀국하셨다던데.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추모관 야드바셈에서 희생자들에게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최명길 최고위원이다. 청와대 트럼프 숙소 옆 시위를 허용했다. 일본은 국빈 위협 곤란 불허했다. 이게 국빈을 모셔놓고 트럼프 숙소 청와대 옆 100m까지 이제 들어와서 데모하게끔 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이젠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좌파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해갖고 또 그중에 연예인 한 사람은 탄핵이 기각되기만 하면 내가 청와대 담벼락을 제일 먼저 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17일 날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혁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찬탈한 세력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 대한민국의 이 아주 5,100만 이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권을 찬탈당한 이것을 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 옛날에는요 어느 국빈이 온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도 나오고 또 아주머니도 나오고 막 군인들도 나오고 막 가장 매웠었잖아요 텔레비전에. 근데 오늘은 취재 갔는데 진짜 우리 애국 이 태극기
성조기 부대가 아니면은 채워지지 않았을 그렇죠. 애국자들만 온 것 네,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 네, 신문 볼 때. 그 고등학생 또 특히 여고생들이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다음에 사관생도 때는 저도 포드 대통령 오셨을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받들어 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겨주는 분들은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온 태극기 세력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고맙죠. 네, 너무 감사해요. 박정희 동상 서울 마포구에 세운다. 박정희 기념도서관서 13일 기증식을 갖는다. 일부 건립 반대운동 나설 계획이다. 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종북 좌파들의 이 집요한 공격이 아니 각 나라마다 그 위대한 그런 동상들은 다 세워놓더라고요. 그럼요. 자, 박정희 기념도서관도 지난 8월 건물 안 표지석에 잇따라 욕설 낙서가 남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용의자 색출에 실패했다. 이 경찰이 다 보호하죠. 경찰의 고위 종북 간첩 이 끈앞풀들이 다 보호를 하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것을 찾을 리가 없죠. 지난해 12월엔 시민 최황 씨가 영등포구 물레 끌린 공원의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빨간 스프레이로 철거하라는 문구를 써서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최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 10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마 방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은 편이니까. 이 사람이 누구죠? 김연경 씨입니다. 배구 선수. 이 양반이 중국 이적을 했네요. 검사가 투신 자살했다. 댓글 수사 방해 혐의. 변창훈 검사 영장심사 직전 목숨을 끊었다. 주변 사람들 많이 억울해했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48세 서울 고검 검사가 6일 투신해 숨졌다. 현직 검사가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직원 정모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주일 만에 같은 사건의 수사 대상자 2명이 숨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차려진 빈소를 조문한 뒤 비통한 심정이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자기 부하를 졸지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여성은 날씬한데 뚱뚱한 남성이 40%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은 절반이 비만이랍니다. 여성 비만율은 18년 전과 똑같이 26%대인데 하루 30분도 안 걷는 성인이 60%라고 합니다. 건강 챙길 여유 없는 과로 사회. 그래서 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내릴 거라면은 을지로 3가나 을지로 4가 이런 데서 내려서 한 30분 걷는 스케줄을 갖고 시간을 그만큼 30분 걷는 스케줄이라면은 한 4km, 3km 내지 2km 빠른 걸음은 3km를 갈 수 있습니다. 30분에 그러므로 이런 스케줄을 짜갖고 비만을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걷는 저는 뭐 직업이 이제 자유롭다 보니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데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고 어디고 만보 걷기 예.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유네스코도 1시간씩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가 이 비상을 거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일주일 새 국정원 직원 이어 검사까지 검 내부 정권 하명 수사 탓이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과 임종석 탓이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 관련자들 극단적 선택 왜 생기는 걸까? 조문원 검찰총장. 표정이 어두워요. 예, 검사가 수사받다 자살한 건 처음이다. 국정원 옛 동료 사망에 심한 압박을 받았다. 유족 국가밖에 모르는 사람을 사실상 정부가 주문한 사건 수사 중앙지검 깊은 애도 안타깝다. 중앙지검에 누가 들어가 있죠? 윤석열이가 들어가 있죠. 예. 윤석열 이 사람이 지금 보수 불태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조문 가서 눈물을 흘렸다. 자, 국정과제 제1호 내세우자 중앙지검 검사 247명 중 64명이 적폐 수사에 매달렸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5% 이상이
이제 적폐 수사에 매달렸다. 청와대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MB 박정권 인사들 대거 수사에 들어갔고 하명 수사는 결국 검찰의 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는 수사 의뢰나 고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통상의 사건이라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대거 동원하지 않는다. 정권이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우는 이것이 임종석이가 깊이 관여하고 있죠. 내세우는 수사여서 그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내에서조차 신하명 수사란 말이 나온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정권을 뒤지는 검찰의 모습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래도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총동원하다시피 수사하지는 않았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요구로 착수한 검찰의 하명 수사가 결국 검찰에는 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또 피비린내 나는 이 정치 보복극이 검찰의 칼날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검사가 자살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서로 도널드 신조라 불렀지만 트럼프 문제 빼곤 마이웨이 이게 앞에 이름을 부른 거죠. 트럼프 성을 안 부르고 도널드, 신조, 아베, 신조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아베와 정상회담 주변 상황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 밀어붙였다. 트럼프는 밀어붙였다. 아베와 함께 잉어에 먹이 주다가 갑자기 상자째 연못에 쏟아버려 가디언 트럼프 인내심 잃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트럼프 안보를 통상 문제로 돌리며 지금 썼는 거 저거. 트럼프 안보를 통상 문제로 돌리며 일본이 무기를 더 사면 더 안전하다. 미국은 더 많은 일자리 갖는다. 라고 해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나하나 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문화는 통째로 주잖아요. 이 문화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다르죠. 보니까 또 손에서 놓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인내심이 이렇다. 일납북자 가족 만난 트럼프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협력 이 결국은 북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님의 방한이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 일대를 다녀오신 한성주 대표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만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8시 3분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저녁 8시 3분입니다. 자, 트럼프 한미일 힘 합쳐야 북핵에 대처한다. 한국 정부의 삼국동맹 참여 불가 방침 의식한 뼈있는 발언을 했다. 일 무역엔 불공정하다.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북인권도 경고를 했다. 오늘 일본 일정 마치고 서울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첨단 군사 자산 획득 협의 즉시 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두 정상 간의 협의 또는 합의한 내용들이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략 자산 순환 배치 확대 강화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경제 제재의 이제 어려운 점이 확장 억제는 결국은 이 핵 우산입니다. 경제 교육 관계가 누클리어 브레이크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미 이제 개성공단이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을 해제하겠다. 그리고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협의 즉시 개시하겠다. 핵심이죠.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강화에 합의했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핵 항모와 핵 잠수함 이러한 것들이 들락날락하는 데보다 자유스럽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 것이냐. 여기까지 하고 하는 문제이고요. 신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자, 배신의당 유승민당 곁에 이제 10명만 남았다. 바른정당 9명 어제 탈당 선언을 했다.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잃는다. 이게 8일 내일 이제 탈당을 하고 9일 날 한국당으로 입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이 되고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불어납니다.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11석, 정의당 6석,
민중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2석.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명만 더 들어간다면은 121석 동률이 되고, 그 다음에 6명이 더 들어간다면은 122석으로 이제 개헌도 저지할 수 있는 선이 되면서 제1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전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야당 때 또 여당 또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때 김무성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의석이 막 183석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20석으로 쪼그라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의석수들. 그게 2016년도 4월 13일 4.13 총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4.13 총선에서 이제 보수를 결집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승리를 하겠다라고 끌고 갔는데, 이한구와 김무성과 유승민이와 주호영 등이 이제 짜고서 반발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옥새 들고 나르샤. 그 유명했죠, 저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옥새 들고 날라갔고 결국은 120석으로 쪼그라들고 제1당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120석 이하로 쪼그라든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했더니만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석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김무성과 유승민이와 이한구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을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석수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절차를 홍준표 당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대통령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고 코리아 패싱은 없다. 코리아하고 잘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의장대 행사와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다. 대한민국 오랜 동맹국 이상이다. 라고 한껏 띄웠습니다. 그 표정은 아주 굳습니다. 중국과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지 한국과 미국 사이 아주 긴밀한 이제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표정이 그래.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자, 이번엔